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거칠게 오르내리는 시장 잘 버텨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확실히 요즘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금리에서 경기 쪽으로 좀 완전히 옮겨간 것 같이 느껴지시죠. 은행들의 파산 위험이 소비나 고용에 충격을 주진 않을지 요즘 시장의 관심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일부 이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전 본부장님 요즘 잘 지내세요? 유튜브 잘 나갑니까? 요즘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구독자 좀 늘었나요? 이거 하시면서? 하시면서 또 PD분하고 다 네. 도와주셔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좀 홍보할 시간 좀 드릴까요? 짧게 10초? 대본에 쉽죠요? 썼던 얘기인데. 안 된답니다. 네, 안 된다. 안 되니까 패스하고요. 우리 PD께서 안 된다고 하시고. 네. 황 팀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요즘에 사실 제가 꿈을 좀 자주 꾸는데 네. 꿈 해몽을 찾아보면 불안한 심리를 되게 반영한 꿈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좌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그냥 시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막 불안해, 좋을 때도 불안하고 나쁠 때도 불안하고, 네. 그래서 좀 약간 불안한 장세, 변동성 장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저도 근데 굉장히 요즘 시장 보면 좀 불안하다고 느낀 네. 게 오늘 시장만 봐도 그렇죠. 이렇게 상승하는 것 같으면서 하락하는 것 같으면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네. 고요하니까 이게 폭풍 전야 같기도 네. 하고 고요하니까 좋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좋은 시장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종목이 매일같이 전체 업종이 빨간색일 수는 없어요. 네. 일주일 기준해서 이틀만 좋아도 굉장히 훌륭한 시장이고, 1년 했을 때 거의 상승일수가 70거래일도 안 되는 경우가 평균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너무 조급증이 있는 거죠. 한번 하락을 막고서 반등 기대로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 불안한 노이즈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작년에 된통 당했던 내 계좌는 아직 복구하려면 멀었고, 그런 심리들이 다 교집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이즈들은 계속 나오겠지만 올 한 해는 시장이 그래도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조급증보다는 좀 안도감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팀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방금 상승 랠리라고 하셨는데 네. 처음으로 본부장님이랑 조금 다릅니다. 네. 저는 비슷한데 저는 변동성장, 그냥 추세 없는 비추세장이라고 봅니다. 지수는 그렇고 네. 대신에 종목에 있어서는 오히려 말씀하셨던 대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좀 약간 극단적인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종목의 셀렉트가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극단적으로 가는 주식들만 사실 지금 계속 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섹터 안에서도 되는 주식들만 되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중에서도 소위 잘 되는 주식들은 계속 잘 가지만 2차 전지 중에서 좀 잊혀진 주식들은 상당히 좀 약하고, 반도체 중에서도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네. 코스닥만 조금 지수 얘기를 말씀드리면 코스닥 안에서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요 세 개가 지금 사실 수급을 세 등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는 2차 전지하고 반도체가 갔다면 오늘은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가 좀 가고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종목 좀 약간 주력 섹터 안에서 일단은 종목들을 좀 일단 1차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너무 소외주나 너무 개별주들을 잘못 가지고 계시면 좀 힘드니까 리밸런싱 저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의견이 두 분이 갈리셨다고 했는데 좀 많이 좀 갈리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얘기는 이따가 2부 때 저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고, 네. 도이치방크 여기 사태는 지금 해결이 됐다 라는 평가들이 있긴 하던데 네. 지금 연쇄적으로 계속 은행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아니다. 이거 너무 시장에서 너무 부풀리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저는 부풀린다 보다는,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부풀린다 쪽인데,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불안 심리가 심리로 요동친다고 봐요. 사실 도이치뱅크도 찾아보면 뭐가 없어요. 다만 과거에 이랬다더라, 얘는 또 과거에 이랬고, 얘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더라, 카더라가 많습니다. 네. 너 예전에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거야라는 논조로 보고 있는 것이고, 글쎄요, 이런 흔들림으로 누군가는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공매도 세력들도 엄연히 존재를 하고, 네. 언론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형 또 미국의 월가 세력들은 하방을 포지션을 잡아놓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해서
좀 교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가가 크게 흔들렸다가도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들이 연출됐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노이즈 계속해서 펼쳐질 노이즈들인데 네. 결론이 이겁니다. 큰 문제 없다. 예. 근데 다만 카더라 소문이 변동성을 키웠다. 도이치방크도 그런 케이스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 팀장님도 뭐 별로 큰 문제 없다라고 하니까 끄덕끄덕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그렇기는 한데요. 네.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심리가 결국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자산 시장에는 결국 인간의 심리를 흔들어서 그 사람들이 버튼을 누름으로 인해서 이제 종목들이 가격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이 네. 부분들이 좀 큰다 생각해요. 사실 도이체방크 이슈는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이 이슈가 나왔던 거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약간 이번에 뭐 CS증권, CS은행 사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다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 그랬던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나와 있는 또는 다 알고 있는 재료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시장의 판을 바꾸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고금리 상태에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터지면 뭔가 이제 금리 인하라던가 기조가 바뀐다라고 했는데 네. 앞서 터졌던 뭐 SBB 사태나 뭐 CS 사태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끝일지 또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쇄방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사실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 그게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상반기까지는 좀 그래도 해볼 만하다. 네, 일단 저는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오후 들어서 이제 말 많고 탈 많던 지금 SVB죠, 실리콘밸리 네. 은행. 지금 여기 퍼스트 시티즌즈라는 곳에 매각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잘 해결된 것 치고는 뭐 그다지 시장에 뭐 영향을 준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연준 금리도 지난주에 나왔고 4월에는 또 FOMC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보면서 가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은 PCE 지표 발표 앞두고 있는 부분하고 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노이즈에 휘둘리다가는 제대로 된 매매를 못 해요. 지금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건 순환매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고 그 가능성을 보고 공격적으로 저는 매매에 임해야 된다. 네. 물론 이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좀 쳤지만 그 대안으로 다시 LNF가 다시 대장 자리를 치고 갔고 네. 뭐 포스카 엠텍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안착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업종 내에서도 많이 오른 종목은 쉬고 좀 쉬었던 종목은 다시 움직이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은 금요일까지 장대 양봉을 뽑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음봉 쉬는 게 맞는데 오늘도 올라가야 좋은 시장이냐? 아니죠. 급하게 올라갈수록 변동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상승이 있으면 음봉이 있고 음봉이 있으면 양봉이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시장을 보셔야지 네. 매수가 나갈 수가 있고요. 내 종목을 잘 또 괜찮은 종목은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보면은 에코프로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힘이 좀 네. 많이 딸린 느낌은 맞습니다. 들던데요. 네. 오늘 2차 전지 내에서도 네. 사실 LNF 쪽으로만 시장 수급이 좀 많이 갔었고 그 네. 외에 지난주에 셌었던 종목들은 이번 주 좀 새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섹터는 주도 섹터는 맞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순환이 되게 빠르게 일어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조금 작은 섹터로는 로봇도 사실 그 안에서 주도주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큰 섹터 되는 섹터들이 있는 안에서 그 안에서 또 이제 주들이 또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피킹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일단 되는 지금 시장에서 핫하다고 인정되는 섹터 안에서만 사실 뭐 좀 손실이 나더라도 물려 있으면 그 안에서만 놀고 있으면 사실 조금 뭐 밀리면 또 올라오고 그렇긴 합니다. 대신에 아닌 섹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네. 주목받지 못하는 섹터들을 가지고 있으면 좀 시장이 사실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 다 2차 전지 주도 흐름은 계속 간다는 네. 걸 전제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3월 말까지만 봅니다. 2차 전지 주도는. 3월 말까지. 네, 4월에는 좀 대격변기 네. 시장의 어떤 판세가 크게 한번 왜 웃으세요?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이걸 웃으시는 이유는 아마 네네네. 이정민 본부장의 그 앞날이 굉장히 걱정돼서. 저 안 그래도 안티 많고요. 네. 뭐 제가 할말 못할 말 가리는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또 3월 말까지 2차 전지 즐기시고 4월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그런지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그러면 오늘 투자자께서 보내주신 포트폴리오 보면서 얘기를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죠. 계좌를 부탁해. 오늘의 주인공은 미증시 투자하신 분인데요. 포트 상황 보이시죠? 자, 일단 유명한 것들만 깔끔하게 딱 담고 계십니다. TSMC 버크셔 해서웨이. 여기는 한 주가 이제 6억짜리 주식이죠. 소수점 거래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 대장주 애플도 갖고 계십니다. ETF를 또 많이 갖고 계신데 S&P에 연동이 되는 SPY 그리고 나스닥에 연동되는 QQQ, TQQQ. 이 TQQQ는 이제 나스닥 3배 레버리지입니다. 네, 거의 기술주 몰빵에 가까운 이런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오늘 이 포트 어떻게 좀 보시는지 먼저 평가를 해주시자면요. 네. 일단은 되게 미국 영주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거의 올인하신 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실제로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입니다. 아, 살다 오셨다고요? 네. 아, 일단은 버크셔 해서웨이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소수점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주당 한 6억 정도 되는 네. 수준이니까 0.01 주를 갖고 계시니까 600만 원, 630만 원 정도 되시겠네요. 거기다가 이제 TSMC도 IT고 TQQQ 네. 이것도 QQQ 3배짜리 그리고 밑에 QQQ도 ETF 상승 근데 나스닥이죠. 네. 그중에 이제 하나가 버커셔 해서웨이와 애플이 있는데 현금은 0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만약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이 포트 자체만으로도 저는 장투 관점에서 나쁘지 않다. 예. 근데 지금 나이대가 제가 봤을 때는 연세가 있으실 것 같고 중장기 마인드인데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연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정성으로 가셨기 때문에. 아, 그리고 네. 노후 자금 아니면 증여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총평을 지금 내려드릴까요? 아니면은 뭐 총평만 해주세요. 일단. 총평만? 네. 하나씩 또 따져 볼 거니까. 네. 저는 뭐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중복되고 있는 건 TQQQ와 QQQ인데 말하기 어렵네요. TQQ는 3배짜리인데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이죠. 근데 1배짜리는 QQQ고. 근데 이걸 두 개를 동시에 갖고 계시다라는 건 뭔가 조금 포트폴리오에서 좀 언밸런스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네. 전체적으로 IT 빅테크 기업에 저는 그렇게 갖고 계신 거는 잘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성장주가 지금 되지 금리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해서 성장주 포기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이 다 강했고 네. 우리나라도 성장주 위주로만 증시가 가고 있지 가치주 가고 있는 장세가 아니라는 거 저는 나쁘지 않은 포트다. 일단 총평 말씀드릴게요. 네, 황 팀장님. 네. 만약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전 TQQQ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TQQQ는 어쨌든 합성이잖아요. 네. 파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가 고전하게 되면 네. 지수가 고전하지 않더라도 옆으로 횡보만 하더라도 사실 시간 가치 때문에 주식이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실 한국인의 특성상 약간 이런 배수 상품들이 사실 이해가 많거든요. 예전에 이제 지금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선물 시장 거래가 전 세계 1위였던 적도 있었는데 네. 3배짜리는 어쨌든 간에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방향성보다는 약간 지수는 정체되어 있고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지수형 상품보다는 종목 단으로 좀 바꾸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SPY로 옮기시는 거를 저는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SPY하고 QQQ의 차이점은 이제 금융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니까요. 예.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금융주 이슈로 인해서 어쨌든 SPY가 성과는 좀 나쁘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미국에서 해결된다라고 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니면 개별 금융주 무섭다라고 하면 저는 SPY를 차라리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테슬라가 없거든요. 네.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기술주 선봉장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 인해서는 테슬라도 조금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보다는 애플을 좀 더 좋아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챗 GPT 영향도 있고 하니까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정도까지는 한번 리밸런싱을 하시는데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이 보통 이제 기술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 폭등장을 보면서 기술주를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 정부가 또 지금 돈도 풀고 있고 금리 인상도 거의 끝나간다 그러고 기술주 지금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황 팀장님. 근데 요거보다는 금융주가 있는 S&P 쪽을 더
네. 아까 처음에 나이가 있으시다면 말씀드렸고요. 저는 가치주 살래, 성장주 살래 하면 어느 시점이든 성장주가 맞다라고 봅니다.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그냥 시간에 대한 여유가 그 제약을 두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SPY 그렇게 하면 당연히 기술주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네, 금융주까지 그렇습니다. 있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좀 포트에 담긴 세부 종목과 현안들을 한번 같이 좀 접목해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TSMC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600만 주주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시총 1위가 순위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1위가 원래 TSMC였다가 지금 엔비디아로 바뀌고 TSMC는 2위고 삼성전자는 지금 3위까지 밀려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TSMC하고 엔비디아가 지금 서로 공생 관계에 있다는 건데 챗 GPT 이슈 이후에 지금 더 돈독해지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SMC와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TSMC 어떻게 보세요? TSMC는 일단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이 A100, H100이라는 칩이 있어요. 이게 개당 $10,000입니다. $10,000면은 1,30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한번 오더를 줄 때 몇만 개씩 오더를 주고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의 합작품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TSMC가 최근에 뭐 우리 황 팀장님께서 뭐 그거는 이제 얘기해 주실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TSMC와 삼성전자 단순 비교는 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삼성전자는 복합체라고 보거든요. 뭐 로봇, 인공지능부터 해서 전체 섹터를 아우르는. 그래서 저는 파운드리 쪽에서만 밀리고 있는 것이지 굳이 뭐 근데 TSMC 보시면은 비중이 5%, 5.12 정도 되시는데 그냥 보유하셔도 나쁘지 않은데 제가 자꾸 이게 지금 성향 때문에 제가 버벅대는 이유가 뭐냐면 QQQ, TQQQ, 스파이까지 해서 이게 전부 ETF잖아요. 이게 자산의 과반을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거의 70% 육박합니다. 이거는 시장을 추종하겠다는 뜻이고 나는 개별주보다는 안정성으로 갈 거야는 이게 내포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전략이 제가 좋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다 그러면 TSMC 비중을 더 늘리셔도 좋고요. 한국으로 복귀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 계속 뭐 7만 전자 응원하고 있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지금도 괜찮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삼성전자를 좀 강력하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게 TQQQ와 QQQQ잖아요. 단기적 시야에서 저는 나스닥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배짜리 지금 좀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는 이 TQQQ는 그냥 저는 보유하셔도 좋다고 보는데 굳이 구태여 1배짜리 QQQ 동시에 갖고 계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굳이 한국 주식을 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기, 네이버, 삼성전자 이 중에 뭐 편입 저는 무조건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좀 가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TSMC 얘기 먼저 하고 그거 얘기 좀 이따가 하고요. 알겠습니다. 파운드리가 사실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보다 삼성전자를 더 추천하시겠어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격 메리트가 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요. TSMC는 어쨌든 대만에 있고 최근에 워렌 버핏이 매도한 데는 다 우리가 모르는 또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IDM 회사입니다. 종합반도체 회사고 TSMC는 어떻게 보면 특출나게 파운드리 많은 회사인 거죠. 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계속적으로 돈을 이제 쏟아붓고 있죠. 계속 이제 여름마다 발표한 삼성전자 투자 계획을 보면 계속 시스템 반도체 쪽에다가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는데 사실 아직 기술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2.5를 한다고 하면 TSMC 뭐 2.0 한다 그러고 뭐 2세대 한다고 그러고 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에 대한 뭐 막연한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격차는 점차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근데 왜 지금 TSMC보다 삼성전자냐고 말씀드린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사실 안 좋은 전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한국이라는 전반적인 경기 민감한 나라 안에서 그 안에서 대표한 주식이라고 보면 한국이 반도체 사이클 산업이고 지금 어쨌든 재고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부정적인 뉴스만 가득해요. 근데 과거 사례 쭉 보시면 항상 삼성전자도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정말로 장밋빛 전방 나오고 영업이익 상품 최고치 돌파 이런 때 매도하는 게 한 2년 정도에서 3년 사이클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년도 실적이 어렵다, 아니, 내년도 실적을 아직 못 믿는다라고 하면 1분기 실적까지는 한번 확인해보고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증권사들 영업이익 추정치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 TSMC에서 삼성전자로 오셔도 저는 괜찮다. 가격 면에서는 메리트 네, 가격 있다라고 메리트가 보시는 있죠.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삼성전자는 제외하고 네. TSMC가 지금 만들고 있는 2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엔비디아의 이 가속 컴퓨팅인가요? 이 기술이 들어간다, 접목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엔비디아랑 TSMC 둘 중에는 뭐가 좋은 겁니까? 저는 엔비디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오더를 주면 네. 이제 받아서 쓰는 건데, 왜냐면은 엔비디아는 오더를 추후에 뭐 우리 시대 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녀 세대 때는 파운드리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를 잡는 날은 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미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애플이 삼성에도 주고 TSMC에도 오더를 줬듯이 네. 오더를 주는 쪽이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 칩에 대한 시대가 왔을 때 칩 계단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0만이 넘기 때문에 네. 훌륭한 매출처와 어떤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ETF 아까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 배짜리랑 지금 3배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네. 3배 레버리지도 한때 굉장히 추천을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두 분 다 추천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우리나라도 사실 곧버스 또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속 상품은 정말로 한 1주에서 길면 한 2주 정도 쓰는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원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한 방향이 좀 가속화될 때 써야 되지, 이거를 물렸으니까 물타기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되는 상품이고요. 네. 지금은 왜냐하면 뭐 지수가 오르고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오르락내리락 반복하잖아요. 네. 반복하면 사실 이런 레버리 상품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별 좋지 않다. 그렇기 네. 때문에 차라리 1배짜리 상품을 하시거나 방향성이 완벽하게 나올 때까지 추세 추정의 관점에서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위에서 사시던가 아니면 아예 뭐 지는 하방 쪽인 상품보다는 게 현금이 나으신 것 같고요. 예. 아직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1배짜리로 사서 좀 약간 어떻게 보초병 개념을 갖고 계시다가 네. 뭔가 가속이 나올 때 그때 TQQQ를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기술줄을 너무 여러 개 들고 계신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나를 빼야 된다면 뭘 빼야 되고, 그렇다면 이걸 무엇으로 바꿨으면 한다라고 이정민 본부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기술적 굳이 뺄 필요 없고요. 저는 반대적으로 TQQQ는 QQQQ에 금융주가 안 들어가 있어요. 나스닥에. 금융주 빼고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는 ETF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나스닥 상방을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TQQQ 보유하셔도 좋다. 지금도 1% 수익인데 SPY는 마이너스 4.67이에요. 이거는 같은 날이나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수익이 나뉘어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차라리 그럼 저는 QQQQ를 매도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국내 삼성전자, 삼성전기, 네이버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 그 세 개를 추천하시나요? 너무 좋아요. 그냥 뭐 별로 좋아서. 네. 저는 4월달에 그 예상하는 게 또 대형 장사가 또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자리도 좋고 네. 한 국내 들어오셨으니까 좀 편안하게 네. 국내 주식 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도 혹시 추천을 해주신다면? 뭐 환율에 대해서 부담 없으시면 네. 저는 미국 주식보다 저도 한국 주식에서 할 만한 게 충분히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은 세금 부분도 그렇고요. 다만 근데 이제 매수한 환율이 꽤 높으시다거나 나는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버크셔 해서웨이나 뭐 이제 ETF를 조금 줄이셔서 ETF가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 줄이셔서 네. 개별 종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나 아니면 지금 조금 잊혀져 있는 대형주들 있잖아요.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빵주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미국 핵심 주도주들은 장기 우상향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타이밍에 대한 문제인 거지. 그래서 환율 문제만 없으시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셔서 하시고, 그게 아니다, 나는 미국 주식 계속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핵심 주도주들 계속 다시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저는 이제 본부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10초만 깜빡했습니다. 드릴게요. 예. 네. 버크셔 해서웨이는 매도하셔서
가장 이쁜 손주에게 몰래 증여해줘라. 600만 원 부담 없다. 이 말씀 덧붙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듣죠. 고생하셨고요. 혹시 본인의 포트폴리오가 고민이시다 하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로 저희 이메일 주소 나갈 겁니다. 여기로 본인의 계좌 상황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진단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이제 내일 시장 한번 준비해 보죠. 금방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네, 경주마 시그널 이어갑니다. 오늘은 분석력이 남다르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증권가의 챗 GPT 최파고님.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주 좀 나와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영우 지사님은 항상 실제로 이제 방송 밖에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 방송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좀 네, 뭐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느낌을 저는 평소에 많이 봤는데 오늘도 좀 좋은 인사이트 기대를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장 어떻게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최파고님부터. 네, 오늘 시장 단연코 2차 전지 중심의 시장 수급이 좀 확산된 모습이었고요. 네. 기존에 2차 전지 소재에서 양극재 중심의 시장이었다고 하면 그 수급이 약간 확산돼서 리튬이나 주변 종목들 또 관련주들로까지 수급 확산되면서 기존 2차 전지 중심의 장세가 한 번 더 확고하게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영우 지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반도체하고 그 디스플레이 쪽까지 같이 움직여가지고 조금 더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는 했는데 그게 좀 이어지지 못한 건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떼놓고 볼 수 없는 주식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를 한 번 더 상기시켜준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연준 지난주에 금리 인상하고 나서요.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하고 완전히 흐름이 반대로 가는 느낌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현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2차 전지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국내를 보면 사실 코스피 주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 반도체 산업이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가 코스피 내 시가총이 워낙 크다 보니 반도체 산업의 업황에 따라 지수가 움직인다면 반대로 코스닥은 현재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주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2차 전지는 코스닥을 상징한 산업이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산업 간의 온도 차이가 워낙 큰 상황이고 주가 랠리가 2차 전지 내에서도 완성 셀업체가 아니라 소재 쪽으로 나오다 보니 네. 코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보니까 포스코 계열이 유독 좀 강세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무슨 뭐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2차 전지 쪽이 워낙에 좋은데다가 네.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잠깐 살펴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지금 시가총액이 한 27조 그 정도 나와 있는데 네. 포스코 홀딩스 자체가 지금 아시다시피 양극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음극재 거기에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리튬 사업 그 외에 뭐 또 저기 그 각종 이제 비즈니스 2차 전지와 관련된 것들을 갖다 좀 완전히 밸류체인화 시킨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다른 어떤 국내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나 이런 쪽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가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업체들 가운데서 보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애리조나주로 7조 2천억 그 투자 결정 났으면은 물론 거기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그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주로 이제 LNF 쪽으로 이제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네. 이쪽과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성장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 포스코 엠텍은 뭐 다 아시다시피 리튬과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네. 있는 거고. 실제로는 네. 뭐 관련이 없다면서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크게 연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지금 요즘은 또 테마주로 자원 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붙게 되면은 또 엠텍도 또 연관이 좀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조금 그 리튬하고 이렇게 붙이기에는 조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퀘스천인데 예, 어쨌든 그런 이슈로 좀 붙었는데 포스코 주식들의 밸류 재평가의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엠텍은 관련이 없다는데도 오늘 상한가 기록해가지고 대체 뭔가 싶기도 하고 2차 전지 쪽 지금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요. 지나치게 좀 과열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은 반면에 또 뭐 일부 투자자분들은 뭐 정확하게 이 과열됐다는 근거가 있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걸 여쭤보면은 어떤 답을 내놓으시든 간에 욕을 들으실 수 있긴 한데 어쨌거나 좀 더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시자면. 네.
아마도 이렇게 시장의 명확한 주도주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갑론을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시장의 기대가 반영되게 되면 언제나 미래의 성장을 당겨와서 가격에 반영하게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의 기간을 당겨온지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다만 저 역시 10년 이상 시장에 참여하면서 과거의 주도주, 과거의 대장주를 보면 결국 시장을 리딩하는 건 그 섹터나 그 기업의 내러티브, 스토리가 가장 강력한 기업들이 주도주가 되는데 지금 2차 전지는 단순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뭐 호재가 있다는 그런 정도의 기대감이 아니라 네. 과거의 수십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산업이 이제는 약간 쉬어가고 있고 과거의 경제 성장을 다시 리딩해준 넥스트 산업으로 2차 전지가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과거에도 우리가 조선업종이 시장을 리딩했던 2000년대 초반이나 또 차화정 장세 때도 떠올려 보면 전 세계의 수주가 다 한국을 향해 올 때는 그 추세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장기화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딱 2차 전지 소재 업종으로 전 세계 수주가 다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 추세가 더 강력하고 더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놔야 된다. 다만 어떠한 테마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과열이 지나가고 나면 또 급격한 가격 조정은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그 과열을 멈추고 그 클라이막스가 어딘지는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추세를 즐기되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분명히 필요한 영역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 너무 잘하시고요. 그렇다면 지금 리튬주 같은 경우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리튬주인데 리튬주가 이렇게 오를 만큼 정말 산업의 어떤 경쟁력, 앞으로의 어떤 전망 밝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리튬 자체가 희귀 광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NCM 계열로 들어가게 돼서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 기술까지 필요한데 지금 이제 LFP 배터리는 주로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소요가 됐었는데 그쪽은 지금 보조금 지급이 중단이 되면서 네. 그쪽이 오히려 지금 이제 많이 좀 잠기는 그런 분위기인데 반해서 네. 우리 지금 NCM 계열 쪽으로 하는 쪽은 지금 보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고 지금 확장되는 구조잖아요. 네. 그래서 부족한 거가 이제 채워질 때까지는 앞으로도 한참 더 많은 증설이나 저기 투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수산화 리튬 쪽과 관련돼 있는 쪽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런 그림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체들 또 이제 몇몇 그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가공업체고 네.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 리튬을 추출을 해가지고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더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으로 들어볼 이슈는 이제 이재용 회장 얘기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지금 중국에 가 계세요. 베이징에 가 계신데 지금 애플 팀 쿡도 지금 중국에 가 있고요. 그리고 뭐 고위급 발전 포럼이라는 데 가 계신데 뭐 당연히 이제 중국 고위급 인사들과 미팅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근데 처음으로 들른 곳이 반도체 공장이 아니라 지금 텐진에 있는 삼성 전기 MLCC 공장을 갔단 말이죠.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삼성그룹 내에서 MLCC에 대한 전략들이나 관심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이벤트인 것 같고 네. 당연히 과거에도 그러한 총재들의 움직임은 어느 정도 전략적인 묘수나 관심도를 반영하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음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사실 MLCC 관련된 수요들이 예전보다 조금 회복된 추세 있고 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런 행보들이 좀 나왔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이벤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보다도 MLCC가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인가 보죠 지금? 일단 전장 시장이 크게 열리는 구조고요. 네. 이게 전기차가 이제 본격 성장을 하는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은 차량용 MLCC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장 자체가 현재 지금 일본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삼성전기가 아마 10% 마켓 쉐어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10%라는 의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게 그동안에 사실 MLCC 쪽을 주로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만 하다가 전장용으로 이제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지만은 그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별로 없었는데 네. 이제 일본이 사실 증설을 좀 망설이고 이러는 와중에 삼성전기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해 나가면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삼성전기의 어떤 밸류 재평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요, 그 IRA 보조금 이거 세부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또 이번에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반도체가 또 주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배터리인 것 같아요. 반드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는 게 배터리 광물이냐 아니면 배터리 부품이냐 뭐 이런 세부 지침이 이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풍력하고 태양광 이런 것들이 이 보조금 관련해서 또 중요한 이슈인 것 같더라고요, 이사님. 이번에 IRA 지금 시행령이 이달 말 안으로 지금 나온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시장에서 딱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여전히 2차 전지만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런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의 노이즈 같은 이슈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은행권이 약간 좀 그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풍력이나 이제 그린 섹터 같은 경우는 이 자금 조달 이슈 뭐 이런 PF 그런 부분에서 또 노이즈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우려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뭐 금리 이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의 어떤 노이즈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좀 유명하신 전문가분 한 분하고도 통화를 좀 해봤었고 네.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린에너지 섹터 투자할 때도 보면은 정부 보조금이라는 명목 하에서 네. 그 당시에도 은행이 상당히 어려웠었지만은 그거는 완전히 별개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노이즈는 될 것 같지 않은데 시장이 우선 너무 2차 전지 쪽으로만 이제 쳐다보고 있다 보니까 이쪽이 소외가 된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워낙에 좀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일부 그 반대급부 그러니까 쏠림 현상에 따른 반대급부라는 건 뭐냐면은 그거를 사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났지만 공매를 쳤던 이제 일부 기관들은 손실도 좀 나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커버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 주식을 좀 내다 팔면서 좀 눌리는 그런 현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다분히 그런 노이즈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가능성도 있고 27일 날인가가 아마 지금 하나솔루션이 저기 기업 분할해가지고 네. 재상장이 될 거예요. 그럼 하나솔루션 재상장되고 나서 주가를 오히려 그쪽에서 한 번 더 부스팅을 시켜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 퍼스트 솔라라고 하는 네. 그 태양광 모듈 업체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이후에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GE 같은 경우 이제 풍력 그 터빈 회사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 올라와 있는데 네. 유독 국내 업체들만 이렇게 약한 것들은 사실 그런 이슈 그런 측면에서 보지 않으면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풍력 얘기 아까 나오셔서 잠깐 좀 하기 전에 일단 하던 얘기를 좀 마저 하자면요. 반도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뒷전으로 밀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거든요. 당분간은 반도체 쪽에는 그럼 모멘텀이랄 게 특별히 없을까요? 사실 최근 2차 전지 업종을 보면 반도체 아마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마음은 속이 타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당연히 기존의 국내 대형주라고 하면 압도적으로 반도체 관련 수혜들이 기대됐었는데 문제가 되는 건 국내 반도체 업종의 주 핵심은 비메모리나 로직 반도체가 아니라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핵심이다 보니 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돌아섰을 때 국내 시장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글로벌 시황의 악재들이 해소가 되고 호재가 조금 만들어지면서 보통 우리가 패시브라고 부르는 외국인들이 위험 선호하면서 이머징 시장을 좀 사주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네.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을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두 번째 요건은 우리 국내의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다 보니 재고 수준이 조금 더 빠르게 감소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부담된 수준의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들 얘기한 게 3분기가 정도가 되면 우리가 만족할 정도의 재고 소진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업황에 조금 돌아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에 온길 약간 볼 수 있었던 게 2차 전지 업종이 약간 쉬어가면 그 바톤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걸 일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하반기가 됐고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은행발 노이즈나 불안한 요소들이 좀 없어져 주고 패시브가 들어온 상황에서 재고 소진 뉴스가 좀 들어온다면 아마 지금 좀 고생하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와 소부장 역시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질만하다라는 의견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또 내일 밤에 마이크론 실적이 뭐 나온다는 거 네네. 같더라고요. 지금 재고 상황 어떤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3분기부터 뭐 재고 소진이 시작될 것 같아 이렇게 최파고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네네.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반도체 수출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제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2월 수출 데이터가 메모리 쪽을 보면은 낸드나 그 디램이나 공이 늘었습니다, 금액으로.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2월 달에 그러면은 낸드랑 디램이 가격이 올랐냐 안 올랐어요. 빠졌습니다. 네. 결국에는 물량이 더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지금 재고 축소 과정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오늘도 뭐 또 인위적인 감산은 안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인위적인 감산은 안 하더라도 그쪽에서는 이제 그 운영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감산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최파고님 말씀 잠깐 하셨지만 트렌드포스에서
3분기가 바닥이다가 아니라 3분기가 되면은 이게 수요가 조금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조금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지금 급격한 재고 축소 과정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AI라든지 지금 전방 쪽에서 보면은 또 XR 기기, VR 기기, 물론 지금 약간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또 지금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개를 들고 있고,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만 해준다고 그러면 반도체가 힘들게 하더라도 조금만 분위기 반전만 되면 또 금방 돌아서는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반도체는 조금씩 계속해서 모아가셔도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경쟁 붙으신 거 아니죠? 두 분 다 왜 말씀을 이렇게 잘하시죠? 오늘따라? 알겠습니다. 풍력 얘기 나왔으니까 좀 계속해서 아까 풍력 얘기 마저 하자면요. 이사님 또 풍력 쪽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풍력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전 세계에서 거의 뭐 탑 클래스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탑 클래스는 제 필명이고요. 아 그래요? 근데 농담입니다. 저기 그 풍력 쪽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주로 이제 타워 쪽이라든지 네. 이제 아니면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품 쪽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타워 같은 경우는 글로벌 1위 회사가 우리나라의 지금 CS 윈드라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CS 윈드가 이제 글로벌 1위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3대 그 터빈 회사들을 다 바이오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베어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풍력 베어링 자체가 실제로 지금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봤을 때 5개 내외예요. 네. 그럼 뭐 그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기술력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네. 그 외에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이 풍력 쪽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미국 쪽이나 대만 쪽이나 이런 쪽으로 뭐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SK 오션 플랜트 요즘 주가 좋지는 않던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넘쳐요. 지금 사실은요. 이쪽 동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쪽은 이쪽이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제품의 경쟁력은 충분히 갖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IRA 시행령과 맞물렸을 때 얼마만큼 글로 넘어가서 팔 수 있느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현지에 법인이 있어야지 네. 보조금을 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지에 법인이 있는 기업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성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 향후 10년간의 어떤 매출이 개런티가 되어 있는 섹터들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풍력이긴 하지만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때 오히려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PF 관련해 가지고 요즘 은행권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대고금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 않겠느냐,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어떤 그 우려나 노이즈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저보다 훨씬 이쪽에 전문가이신 분의 의견이시더라고요. 네. 아니 CS 윈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이긴 한데 변동폭이 굉장히 심한 주식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같이 좀 유망하다고 보세요, 최파고님도? 기본적으로 사실 시장에서 친환경 섹터에 대한 관심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 국내의 태양광 섹터 그리고 풍력 섹터에도 기회는 만들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풍력을 보고 태양광을 보는 게 개별 기업으로서의 매력보다는 그 업황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202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가가 예상 밖의 변동성을 보이고 천연가스가 변동성을 보였을 때 전 세계가 전부 다 아찔했던 게 친환경 에너지 의존도를 더 늘려놓지 않으면 이런 화석 연료 베이스의 발전 방식으로는 미래가 위험할 수 있겠다는 걸 느꼈던 거고 네. 그러한 추세들이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30년까지 기존의 친환경 에너지 의존율 45%, 40% 타겟했으면 최근 나온 정책은 50%, 55%까지 의존도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제는 결국 가장 큰 수요가 미국과 중국에서 나올 텐데 이 IRA라는 법은 결국 중국의 밸류체인을 배제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국의 그 거대한 시장, 그 거대한 국가가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했을 때 그 시장을 채울 수 있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유럽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풍력에 조금 더 집중한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태양광에 좀 더 집중한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양 섹터 모두 다 국내 기업들의 기회가 좀 열렸다고 보고 있고 기존 풍력과 태양광은 사실 중국 기업들이 거의 시장의 마켓시어 80%를 가지고 있던 완전 거의 과점에 가까운 시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당연히 국내 기업들도 좋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건 짧은 트렌드가 아니라 향후 4, 5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메가 트렌드라는 점에서 뭐 개별 기업들뿐만 아니라 업황 전체가 상당히 좀 웃을 수 있다. 상당히 큰 호재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 또 중요한 일정들 몇 개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내일 셀트리온 주총이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의 이 복귀가 여기서 이제 확실시 되는데 복귀 확실하게 딱 되면 주가에는 뭐 영향이 확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진 회장 팬덤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익히 다 알려져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서 회장님 얼마 전에도 기사도 났던데 서 회장님이 다시 복귀하시는 게 바이오시밀러 때문에 복귀하신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쪽 시장은 이미 블루오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나 있는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신약 개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갖다가 좀 바꾸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뭐 글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서 회장님이 검증된 건 아니지만은 그분의 어떤 일을 해오셨던 어떤 추진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적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31일에 전기 가스 요금 정부가 좀 인상한 2분기에 인상한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전 주가랑 맞물려서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 아닌가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관심을 모은다는 점에서 수급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롱텀하게 봤을 땐 결국은 지금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산적해 있어서 이 정도 이벤트를 가지고 뭔가 추세의 변화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단기적인 뭐 아주 단기적으로 봤을 때 호재가 될 수는 있지만 길게 봤을 땐 결국 이게 추세를 변환시키기에는 이 정도로는 어렵지 않을까. 네. 한정 관련된 적자나 누적된 문제들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뭐 짧게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전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전 보면은 좀 주주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사실 이제 가격을 이렇게 수익 원리로 놓고 보게 되면은 원래 기업이라는 게 그 장사해 가지고 이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근데 네. 정책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묶이는 그런 구조의 회사를 상장을 시킨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사실 좀 답답하죠.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답답하기만 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드린다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최평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4월 시장 어떨 건지 좀 전망 한 번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3월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크로 지표나 이벤트들은 결국 은행들의 부실 문제였던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은행들의 부실 문제가 과연 시스템 리스크의 성격인가 아니면 개별 기업들의 문제인가에 대한 가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거기에 대한 정답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한 건 이러한 노이즈가 있을 때는 투자하기에 편한 환경은 아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장의 체감은 그러한 불안감이 있는 것 치고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 거쳐진다면 과연 시장이 어떨까 생각했을 때 저는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과거에 대한 리스크 구매에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게 결국 금리와 환율이었는데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이 생각보다 변동성이 그렇게 확대되지 않고 있고 네. 금리 역시도 생각한 것보다는 스프레드가 벌어지거나 불안하진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악재가 명확히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이 정도 버텨준다면 악재가 거쳤을 때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뭐 특히나 국내로 봤을 땐 2차 전지가 워낙 또 강한 리딩주,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다 보니 만약에 2차 전지가 조금 쉬어가는 구매는 또 다음 섹터, 다음 주인공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4월에 대한 기대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기업의 진가는요 위기가 왔을 때 진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던데 내가 산 종목이 진짜 탄탄한가 이번 기회에 좀 돌다리 한번 두들겨 보자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돌다리 저희 경주마가 함께 두드려 드리겠습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